웰빙 한방 이야기. 안녕하세요. 달빛 아니온 원장 김동영입니다. 폐가 호흡을 주관하고요. 이를 통하여 우리 몸의 리듬을 주관하고요. 또한 피부를 주관하고요. 대장과는 밀접한 관련을 갖는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폐와 관련해서요, 또 하나 말씀드릴 것은요, 폐가 우리 몸 전신의 기의 흐름을 주관한다는 겁니다. 이는 폐에서 이루어주는 산소 교환과 밀접한 관련을 갖는 이론입니다. 우리 몸에요, 산소가 없으면요, 어떠한 영양분도 변하여 에너지가 될 수가 없습니다. 즉, 우리 몸의 에너지도요, 우리가 영양분이라고 알려진 포도당이나 단백질이나 지방 등을 산소로 태워서 에너지를 얻어내는 겁니다. 마치도 우리가 석유를 태워서 에너지를 얻거나요, 난방을 하거나요 하는 것과 마찬가지 일들입니다. 따라서 우리 몸에 산소가 없으면요, 어떠한 에너지도 있을 수가 없죠. 그럼 이 에너지가 뭡니까? 바로 기운인 겁니다. 따라서 폐가 우리 몸 전신에 기를 주관하게 되는 거죠. 이런 산소 교환을 위하여 어떠한 혈액도 우리 몸의 혈액도요, 폐를 통과해야만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산소를 교환해서 혈액 내에 산소를 실을 수가 없죠. 그래서 우리 몸 내 모든 혈액은요, 반드시 폐로 모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의학에서는 이를요, 몇천 년 전에 뭐라고 표현했냐면요, 우리 몸의 모든 맥은 폐를 향하여 모여든다, 이렇게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재밌는 건요, 한의원에 가보시면요, 우리가 손목에다 그 손을 올려놓고 맥을 잡죠. 이 맥을 잡는 부위가 바로 이 폐경락이 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옛날부터 많은 의문이 있었습니다. 왜 이곳을 통해서 전신의 기운의 상태를 알아낼 수 있는가? 이에 대해서 황제내경에서 말하기를요, 폐에는 온 전신의 맥이 다 모여드는 곳이기 때문에 폐의 맥을 잡으면 전신의 맥의 상황을 알 수 있는 것이다 라고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이 이유가 지금 말씀드린 산소의 교환과, 즉 산소호흡과 밀접한 관련이 되어 있는 겁니다. 또한요, 폐는 이러한 기를 주관하면서요, 우리 몸에서 기운이 바깥으로 발산을 하고요, 아래로 내려가도록 해주는 작용을 주로 주관합니다. 이도 또한 폐의 호흡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건데요, 폐의 호흡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코를 통한 기관지 호흡과요, 피부를 통한 피부 호흡으로 나눠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 피부 호흡을 통해서 우리 몸의 기운을 전신에서 외부로 발산을 하는 겁니다. 또한 코로 들어 마시는 호흡을 통해서요, 우리 몸의 기운이 아래로 이렇게 쭉 내려가도록 해주는 겁니다. 이러한 폐의 기를 발산시키고 아래로 내려주는 작용에 이상이 생기면요, 여러 가지 병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또한요, 폐는 그 기운이 코로 나오게 되어 있다고 한의학엔 되어 있습니다. 물론 호흡이 코를 통하여 이루어지고 이 호흡을 주관하는 장부가 폐이므로 당연히 폐와 코는 밀접한 관련을 갖겠죠. 따라서 폐에 이상이 생기면 당연히 코에 그 이상이 나타납니다. 또한 코에 이상이 있어도 당연히 거꾸로 폐에 영향을 끼치겠죠. 이러한 일련의 사실들을요, 서양의학으로는 이해를 할 수가 없는 것이죠. 따라서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을 치료를 할 수는 없는 것이죠. 지금 말씀드린 것과 같은 폐에 이러한 특성의 이상이 생겨서 발생하는 많은 병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서양의학에서는요, 이러한 관점에서 폐를 이해하거나 살펴볼 수가 없기 때문에요, 즉 이론이 있을 수 없으니까요, 치료도 불가능해지는 거죠. 예를 들면요, 우리가 적잖이 볼 수 있는 경우가요, 어린아이가 이유도 없이 코피가 잘 터지는 경우입니다. 물론 전신에 특별한 질병이 없는 것을 전제로 하게 되겠죠.
이럴 경우에는요, 서양의학에서는요, 어떠한 방법도 없죠. 유일한 방법이 있다면요, 원인을 모르고 출혈이 계속되면요, 코 속에 있는 혈관을 레이저로 찢는 겁니다. 그래서 순간적으로는 안 나올 수 있고요, 일시적으로 안 나올 수 있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의학적으로 보면요, 원인이 내부에 있기 때문에 결국은 다른 혈관들이 계속 터지게 되죠. 그럼 계속 혈관을 찢게 되는데요, 그럼 나중에 코는 어떻게 견뎌내겠습니까? 어떻게 제대로 기능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이에 대해서 한의학에서는요, 청취자 여러분들에게 설명해 드린 것과 같은 지금까지 이론을 통해서 다 이해하고 치료가 가능한 겁니다. 예를 들면요, 코앞에는 밀접한 관련이 있죠. 또한 한의학에서요, 출혈이 일어나는 건요, 많은 경우가 대부분의 경우가 피가 뜨거워서 그런 것으로 봅니다. 피가요, 일정한 체온 이상으로 뜨거워지면요, 이 활동이 아주 활발해지고요, 그렇게 활동이 활발해지니까 혈관 안으로 흐르지 못하고요, 막 뛰쳐나오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한의학적으로 대부분의 경우에 출혈이 일어나는 그 기본 기제입니다. 그 출혈이 코에서 나든 피부에서 나든 눈에서 나든 어디에서 나든요, 혈관 밖으로 나오는 출혈은 외부적인 상처가 아닌 경우를 제외하고요, 많은 경우가 이 피의 열로 인한 것이라고 합니다. 그럼 코피가 터지는 건 뭡니까? 코피에 있는 열이겠죠. 코에 있는 피 속의 열이고요. 이 열이 어디에서 주로 옵니까? 코의 기운은 폐의 기운의 표현이라고 했죠. 그래서 폐가 열에 쌓여 있으면요, 그 아이가 쉽게 코피가 터지게 되는 겁니다. 따라서 한의학에서는 이론적인 조명이 가능하죠. 이론적인 조명이 가능하므로 그에 따라서 치료도 가능해지는 겁니다. 이와 같이 주위에서 이유를 모르는 자주 터지는 코피에 대해서는요, 그 가까운 한의원을 찾아서 빨리 치료받기를 권합니다. 그러면 대부분의 경우에요, 그 치료 효과가 좋고요, 그 결과도 상당히 좋습니다. 이처럼 한의학에서의 폐는 상당히 많은 여러 가지 작용을 합니다. 그러면요, 다음 시간에는요, 왜 우리가 감기가 걸리면 콧물이 나오고 기침을 하게 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